일단은 포토샵 CS6 버전은요, CC 버전 이전의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윈도우 8에 좀 맞춰져 있는, 최적화되어 있는 버전이고요. 이 버전의 경우는 연구판으로 지원이 됐던 버전이에요. 그래서 만약 이 CS6를 만약 열어보면은 영문판으로 이렇게 저희 학원에는 깔려져 있어요. 그리고 GTQ 시험장에는 CC 버전으로 시험 보는 곳도 있고 CS6로 시험 보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접수를 하실 때 내가 이전에 만약에 내가 포토샵을 사용하시던 분이라면은 어떤 CS6 버전이 더 익숙하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CC 버전이 더 익숙하신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접수하실 때 그 버전은 좀 잘 선택하셔서 접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곳은 CS6가 깔려 있고 어떤 곳은 CC 버전이 깔려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일단은 CC 버전이나 CS6나 다를 거는 거의 없어요. 특히나 GTQ 시험에 대해서 다를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다른 점이라고 굳이 얘기한다면 잠깐만요. 파일을 열 때 파일의 New를 누르면은 뜨는 요 창이 조금 다르달까요? 자, 그것도 뭐 다를 것도 없어요. 뭐 이름 적고 화이트, 하이트, 리솔루션 적고 RGB 컬러냐, CMYK 컬러냐 요 부분 완전히 뭐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창이 뜨는 거 요것도 뭐 비슷해서 특별하게 뭐 CC다, CS6다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질 건 없어요. 처음에 좀 다르게 느껴지는 점은 어떤 거냐면 CC 버전을 만약에 제가 이렇게 열었을 때 지금 이거 CS6고요. CC 버전을 얘를 닫고 열어야겠다. 얘가 이제 CC 버전인데요. 얘는 좀 달라 보인다라고 한다면 첫 창에 이렇게 최근에 내가 작업한 내용과 새로 만들기 열기가 떠 있다라는 거, 그게 조금 달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새로 만들기를 눌렀을 때도 그냥 이렇게 메뉴가 뜨는데요. 얘는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최근에 내가 사이즈 적어서 저장해놨었던, 작업했었던 것들을 최근 항목으로 이렇게 부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런 게 좀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800에 600 뭐 픽셀 단위로 할 거냐, 해상도, RGB 컬러, 배경 색상 똑같죠. 그냥 제작 딱 누르면 실제 CC 버전이나 CS6나 거의 비슷하게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CC 버전이라고 뭐 CS6에 뭐 없는 기능이 막 더 많이 생겼거나 이런 거는 특히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떤 버전으로 하시든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한글 버전이 더 눈에 익히기는 더 쉬우실 거라 제가 일단은 CS6보다는 CC 버전을 기준해서 보여드리고는 있는데요. 어떤 버전을 기준으로 하면 좋을지는 한번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한글이 더 나아요? 아니면 영어가 더 나아요? 6가 더 낫다고 하면 CS6로 제가 수업을 가르쳐 드릴 거고요. 만약에 CC 버전이 조금 더 낫다면 CC 버전 기준으로 들어갈 거예요. 어떤 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영어요. CC 버전 말고 CS6로. 혹시 어떤 게 좀 더 나으세요? 한글이요? 근데 버전 차이는 거의 없어요. 네. 혹시 어떤 버전이 좀 더 익숙하세요? CC가 좀 더 익숙해요? 조금 애매하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러면요. CC 버전이 더 이후 버전이긴 하니까 CC 버전 기준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되 어차피 돌아다니면서 지도할 때는 CS6로 하셔도 전혀 상관은 없게 지도를 드릴 거니까 편한 버전을 열어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는 걸로 하고요. 저는 일단 기준은 CC 버전으로 그러면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처음 우리가 해볼 거는요. 요 실전 포토샵에 있는 내용 중에서 콕 집어 배우는 포토샵, 여기에는 제가 연습할 내용들을 그냥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있는 첫 번째 이미지 이동하기, 바로 간단한 합성서부터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포토샵을 열었을 때
내가 만약에 새로 어떤 이미지들을 가져올 거라면 여기 열기를 누르시거나 파일에서 열기를 눌러서 열어오실 수가 있어요. 파일의 열기. 지금 얘는 화면이 떠 있어서 그냥 여기서 눌러야 되는 것 같은데. 자, 일단 바탕화면에 보시면은 실전 포토샵 여기에서 코치 비즈랑 코치 이 두 가지 파일을 가져와 볼게요. 자, 코치 비즈를 선택하시고 코치도 같이 선택해 오실 때는 컨트롤 누르시면서 클릭하시면 두 가지 그림이 같이 선택이 돼요. 이렇게 해서 열기를 눌러주시면 두 그림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코치비지.jpg는요, JPG, 즉 일반 우리 사진 파일이 JPG 파일로 되어 있죠. JPG 파일을 말하는 거고 지금 확대되는 정도는 66.7% 정도로 지금 축소가 된 채로 보이고 있대요. 그리고 여기 컬러는 지금 RGB 컬러로 되어 있네요. 레이어에 보시면 이렇게 배경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이런 JPG 파일의 경우는 배경이 이렇게 자물쇠로 잠겨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코치.png 파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옆에 보시면 코치.png라는 탭이 보일 텐데요. 이 부분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png 파일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저번에 제가 사전평가 때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건데 JPG는 투명한 배경을 만들 수가 없다라고 했었고요. PNG는 투명한 배경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의 경우는 쇼파 그림만 있고 배경은 아무것도 없는 투명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는 지금 100%로 확대가 돼서 보이고 있는, 즉 원래 사이즈대로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RGB 컬러로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코치 비주라는 이 배경에다가 이 코치.png 파일을 붙여 넣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한번 붙여볼까? 일단 이동이라는 걸 한번 볼 건데요. 자, 여기 툴박스의 제일 첫 번째 툴, 이게 이동 도구라고 합니다. 자, 이동 도구를 선택하시고 코치.png를 끌어서 이렇게 당겨주시면 이렇게 하나의 탭으로 뜯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이렇게 뜯어 보실까요? 여기 위에 있는 쇼파 그림에 마우스를 가져가시면 여기 이동 툴 상태에서 마우스를 가져가셨을 때 이렇게 화살표 모양과 네 방향 화살표 모양이 보일 거예요. 이게 이제 이동 툴의 모양인데 이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서 끌어서 이쪽으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누르시면서 끌고 이렇게 가져가는 순간 이렇게 화살표 표시와 플러스 표시가 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때 떼주시면 이렇게 합성이 완성됩니다.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처음에 제가 JPG 파일을 보여드렸을 때 이 코치 비지는 배경만 있었지만 지금 레이어를 이렇게 끌어다가 집어넣는 순간, 쇼파를 끌어다 집어넣는 순간에 레이어가 하나 이렇게 위에 하나 더 생긴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그림은 배경에 쇼파가 이렇게 얹어져 있는 이런 그림의 형태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 쇼파의 위치를 움직이고 싶다면 이동 툴로 끌어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자리로 가져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 레이어에 눈 표시가 보이죠? 이게 지금 레이어가 보이는 거예요. 만약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쇼파를 가리거나 다시 보이게 해주시는 것도 가능해요. 자, 근데 쇼파를 이렇게 가져다가 배치를 했는데요. 이 나무에 비해서 쇼파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쇼파의 크기를 작게 맞추고 싶어요. 이럴 때는 우리 단축키 하나만 좀 익히겠습니다. 컨트롤 T 눌러볼까요? 컨트롤 T는 프리 트랜스폼 자유 변형 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T를 누르면 요 가장자리에 이렇게 조그마한 네모 상자들이 뜨는 걸 볼 수가 있으시고요. 중간에는 이런 표시가 하나 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네모 상자를 크기 조절 상자라고 하고요.
중간에 있는 요점을 뭐라고 하냐면 중심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쇼파가 너무 크면은 요 가장자리에 요 크기 조절 상자에서 마우스를 한번 가져가 볼게요. 이렇게. 자, 마우스를 요 근처로 가져가니까 두 방향 화살표가 나오죠. 이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서 끌어주시면 이렇게 크기를 작게 또는 뭐 길쭉하게 넙죽하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쇼파가 이렇게 넙죽해지면 안 이쁘잖아요. 똑바른 원래대로 정상적인 비율로 조절을 할 때는 Shift를 누르시면서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정 비율로 이렇게 조절돼서 크기를 맞출 수가 있으시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소파의 크기를 적당한 정도로 줄여보시면 되십니다. 잘 안 되신 분은 질문 받고요. 그런 다음에 소파를 한번 회전도 해볼게요. 이렇게 두 방향 화살표지만 조금 더 바깥쪽으로 나가보면 이렇게 두 방향 화살표가 이렇게 회전되어 있는 모양, 약간 꺾여져 있는 모양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서 이렇게 끌어보시면요. 이렇게 각도를 회전할 수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만약 이때 Shift를 누르면 15도 각도로 회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중심 보이시죠? 얘를 내가 만약에 어떤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고 회전을 한다면 그 중심을 기준으로 회전이 된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회전하는 거 한 번씩 소개해 드려 봤고요. 잘 안 되신 분은 질문 받은 다음에 보통 이제 우리가 GTQ를 하거나 아니면 일상에 이제 실무에서 좀 많이 보게 될 회전 부분에 180도 회전, 뭐 가로로 뒤집기, 세로로 뒤집기 이런 부분들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 회전 부분 안 되신 분 있으셨어요? 자, 이번에는 얘를 내가 좌우를 바꾸고 싶어요. 또는 상하를 뒤집고 싶어요. 이럴 때는 이 소파 위에서 지금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보시면은 180도 회전, 요건 이제 180도 회전을 하는 거예요. 아마 로테이트 180도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그걸 누르면 이렇게 180도 뒤집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 이거는 로테이트 CCW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요. 시계 방향으로 90도를 회전을 하거나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90도를 회전할 수가 있어요. 또는 이 그림을 내가 좌우를 서로 바꾸겠다라고 한다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가로로 뒤집기는 좌우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다시 누르면 다시 바뀌어지겠죠. 그 다음에 세로로 뒤집기는 상하를 바꾸는 거예요. 자, 한 번씩 연습해 보시고 질문 주세요. 마음에 들게 사이즈라든지 회전이라든지 설정을 하셨다면 엔터를 치면 적용이 됩니다. 일단 여기 벽이 너무 심심해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브로마이드를 하나 갖다 놔볼까 해요. 자, 파일에서 열기 가져와 볼까요? 이번에 브로마이드로 가져올 거는 여기 1209 라네즈라고 적혀 있는 이 그림을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 열기 해서 열어보세요. 자, 여기 사진에 보면은 연예인이 있고 그리고 여기 옆에는 제품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내가 가져올 거는 여기 있는 연예인 부분만 잘라서 가져오고 싶어요. 다 가져올 게 아니라. 자, 일단 이동 툴로 한번 이 라네즈 JPG 파일을 아까 쇼파를 끌어내듯이 이 탭을 뜯어서 이렇게 끌어내 볼까요? 자, 여기서 이제 연예인 사진만 내가 가져오겠다라고 한다면 연예인 사진 부분만 선택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냥 끌어다 놓으시면 전체가 다 가져와질 테니 내가 원하는 영역만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동 툴 밑에 있는 도구가 바로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고 연예인 사진을 내가 가져올 부분의 왼쪽 상단에서부터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서 오른쪽 하단까지 끌어서
설정을 해주세요. 마음에 들게 영역이 잡혔다면 마우스를 떼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사각형으로 선택 영역이 잡혔죠. 자, 이때 다시 이 선택 영역을 이동해서 이쪽으로 옮길 거니까 이동 툴을 선택하시고 이 선택 영역 안쪽으로 마우스를 가져가 보시면 이번에는 화살표 모양의 가위 표시가 따라다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선택 영역만큼을 잘라서 옮기겠다라는 거죠. 자, 이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서 끌어다가 놔주시면요. 아까 전처럼 내가 원하는 영역만 딱 선택해서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잘 안 되신 분 질문 받을게요. 자, 내가 가져왔는데요. 여기 이제 잠깐만 닫을게요. 이 이미지를 가져왔는데 조금 더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내가 더 가져온 부분은 선택해서 자르면 되는 겁니다. 자, 이 그림 지금 송혜교 그림인데 이 연예인 그림이 이렇게 선택이 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를 다시 선택하시고 필요 없는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필요 없는 부분을 지울 거니까 딜리트를 누르시면 내가 가져온 부분에서 너무 많이 가져와진 거를 잘라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선택 영역을 없앨 때는요. 요거도 좀 단축키 하나 또 나갈게요. 컨트롤 D 눌러주시면 선택 영역 해제가 됩니다. 일단 제가 여기다 메뉴를 한번 적어서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지금 설명드린 단축키가 현재 2개 선택을 말씀을 드렸는데 크기 조절할 때는 컨트롤 T 그리고 선택 영역 해제는 컨트롤 D 이렇게 2개 알려드렸어요. 네, 참고로 보시기에 제가 화면에 띄워 놓았고요. 요거는 제가 이따가 프린트물로 뽑아 드릴 거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렵진 않으셨죠? 자, 이동 툴로 이 송혜교 사진을 내가 놓고 싶은 위치에다 갖다 놓으시면 돼요. 자, 선택 툴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다시 파일의 열기를 누를게요. 1209 라네즈 여기서 그냥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선택할 때 우리가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를 골랐고요. 그 다음에 선택을 그냥 하셨을 건데 요 선택하는 부분에서는 옵션을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선택 영역에 제일 첫 번째 요 옵션 바를 한번 볼까요? 자, 요거는 뉴 셀렉션 새로운 선택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영역을 우리가 새로 잡을 때 이용하는 선택 툴이에요. 자, 요거로 선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처음 범위를 이렇게 잡고 다음 범위를 잡게 되면은 원래 잡았던 범위가 풀리면서 새로운 선택 범위가 잡히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만약에 이 상태에서는요. 선택 영역 안쪽에서 끌고 가면 이렇게 선택 영역을 이동하시는 것도 가능하세요. 자, 이번엔 이 2번째 툴. 이거는 선택 영역의 추가라고 뜨죠.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선택 영역을 잡았을 때 내가 추가로 선택 영역을 더 잡아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선택을 하는 툴이에요. 영역을 끌어서 선택하시면 이렇게 선택 영역을 잡을 수가 있고 내가 만약에 선택 영역을 빠뜨렸을 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는 툴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 3번째 거는요. 선택 영역에서 빼기라고 뜨죠. 자, 만약에 선택을 했는데 아까처럼 좀 더 많이 영역이 선택이 됐을 때는 선택 영역 빼기로 빼버릴 수가 있어요. 원래 선택을 했었던 영역이 있고 여기서 빼고 싶은 영역을 끌어주시면은
그 해당 영역이 선택 영역에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선택 영역 빼기라고 해요. 자, 그 다음 요 네 번째 있는 요 옵션은 선택 영역과 교차라고 뜨는데요. 요거는 원래 선택한 영역이 있고 두 번째 추가 선택하고 있는 영역이 있을 때 그 두 영역이 교차하는 부분만 남기는 게 선택 영역과 교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 툴을 고를 때 보면은 이 선택 툴을 고를 때 이 위쪽에 있는 요 메뉴가 달라지는데 여기 이제 옵션 바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툴박스에서 도구 상자에서 모양을 고르면 그 모양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정을 맞출 수 있는 게 옵션 바이고, 보통 선택 툴에서는 요 네 가지 옵션이 좀 중요하게 활용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연습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선택 영역 잡아보시면서 질문 있으신 분 일단 질문을 받고요. 딱히 질문이 없다면 사각형 툴에서 이제 원형 툴로 넘어가서 또 설명해 볼게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사각 선택 영역에서 첫 번째 있는 거는 그냥 새로운 선택 영역이에요. 영역을 잡고 다른 영역을 잡을 때 원래 잡았던 영역이 풀려지고 안쪽에서 만약에 끌고 가면은 선택 영역을 이렇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선택 영역 더하기는 영역을 잡을 때 내가 좀 영역이 덜 잡혔을 때 선택 영역을 추가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만약에 선택 영역 빼기의 경우는 내가 영역을 갖고 있을 때 내가 영역을 빼야 되는 부분을 이렇게 더 잡아서 빼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네 번째 선택 영역 곱하기는 영역이 교차하는 부분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 영역을 해제하고자 할 때는 컨트롤 D 눌러서 해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툴들 각각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나중에는 우리가 작업하면서 매번 여기를 누르진 않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만약에 기본 선택 영역으로 이렇게 잡았다라고 했을 때 선택 영역 더하기는요, 쉬프트예요. 쉬프트 누르면 플러스가 뜨죠. 그래서 영역을 더할 수가 있고요. 선택 영역 빼기를 하려면 Alt예요. 그럼 마이너스가 뜨죠. 이렇게 빼낼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럼 선택 영역 곱하기는 어떻게 하냐? Shift랑 Alt를 같이 누르시면 곱하기 영역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단축키로 다 활용을 할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아직은 우리가 익숙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옵션에 있는 메뉴들을 눌러서 한 번씩 확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확인해 보시다가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주시고요. 딱히 없다면 이 창은 닫아주시고 저장하겠습니까는 아니요 누르시면 돼요. 다시 파일에서 열기를 해서 초콜릿 사진을 하나만 열어주세요. 자, 초콜릿 사진이 열려졌는지 제가 한 번씩 돌아다녀 보고 그러고 나서 이번엔 두 번째 원형 선택 윤곽 도구를 설명할 거예요. 잘 안 된 분은 제가 돌아다닐 때 질문 주시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쪽에 보면 동그란 초콜릿 보이죠? 이 초콜릿을 한번 이쪽으로 옮겨 보려고 해요. 그러면 이번에 원형 선택 윤곽 도구를 고르고 이 초콜릿 사진을 끌어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콜릿 사진을 선택하실 때 우리가 제일 좀 많이 하는 실수가요. 이 선에서 원의 요 선 라인에서 선택을 하시는 경우인데 그럼 선택 영역이 제대로 안 잡힐 거예요. 이 원형으로 만약에 내가 선택하고자 한다면 여기 초콜릿의 요 끝점과 요 끝점이 만나는 선 여기서부터 영역을 따주시면은 영역을 잡기가 훨씬 수월해요. 어떤 얘기냐면 여기 보시면 요 초콜릿의 요 끝점 있죠. 지금 스냅이 좀 걸려 있어서 스냅을 잠깐만 풀게요. 요 끝점 있죠. 좀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가이드를 좀 꺼내 보자면 이 끝점과 끝점이 만나는 이 위치서부터 영역을 잡으면 딱 동그랗게 완전히 선택을 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매번 선을 그려서 선택 영역을 따지는 않고요. 눈대중으로 대략적으로 여기 끝점과 요 끝점이 만나는 이 위치쯤에서
그러니까 이 원이 사각형 안에 들어있다라고 가정하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대각선으로 끌어주시면 선택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잘 선택되셨어요? 아마 처음 선택하실 때 막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좀 마음에 안 들게 선택이 되셨을 거예요. 자, 이럴 때도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면 선택 영역 변형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요거를 누르시면은 선택 영역을 이렇게 아까처럼 크기 조절 상자로 조절할 수 있는 메뉴가 뜹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이렇게 모양을 맞춰주시고 마음에 들게 됐으면 엔터 치시면 이렇게 선택 영역을 내가 보다 정확하게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또 이동 툴로 선택을 하신 후에 끌어다 옮기시면 되겠죠? 이동 툴로 끌어다가 이렇게 가져오시면은 이렇게 선택 영역이 옮겨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건 저장하겠냐고 뜨면 아니요 눌러서 저장은 풀어 놓을게요. 이렇게 원형으로 한번 이렇게 선택해 봤습니다. 어렵지는 않았죠? 선택력을 가져온 거는 이렇게 레이어가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이동시켜 놓을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로 연습을 할 도형은요. 우리가 올가미 툴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 볼 건데요. 선택 툴이 우리가 선택을 할 때 꼭 도구들이 네모나거나 동그랗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럴 때 영역을 내가 직접 끌어서 선택하는 게 올가미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열기. 이번 예제는 캔들을 가져와 볼게요. 자, 캔들의 모양을 보시면은 얘도 일단 가져올 거니까 조금 떼낸 다음에 보죠. 캔들의 모양을 보시면 동그랗거나 네모나지가 않아요. 이럴 때 우리가 가져오는 툴이 바로 올가미 툴이라고 합니다. 올가미 툴은 마우스를 끌어서 드로잉을 해주시는 거예요. 끌어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데 아마 내가 선택하고 싶은 대로가 잘 선택이 안 될 거예요. 선택을 했다면 이동 툴로 갖고 오는 건 똑같으나 가져와 보면은 지저분하게 주변에 이렇게 남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요 올가미 툴은요. 어떤 도구를 딱 그 도구만 선택해 올 때 쓰지는 않고요. 보통은 이제 다른 툴에 우리가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역할로 올가미 툴을 활용하고 있어요. 자, 올가미 도구로 한번 이렇게 캔들을 한번 선택해서 가져와 보세요. 요거 잘 되신 후에는 올가미 툴에 있는 자석 올가미 툴을 이용해서 또 한번 캔들을 따볼게요. 자, 컨트롤 D 선택 해제를 해보시고요. 이번에는 올가미 툴에서 자석 올가미 툴을 골라보세요. 이 자석 올가미 툴이라는 건 마그네틱 라소 툴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석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떤 철에 들러붙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자석의 경우는. 그래서 이 자석 올가미 툴은 뭐냐면 이 그림에 보시면 이 선의 경계선이 뚜렷해요. 이 경계선을 따라 달라붙게 하는 게 자석 올가미 툴이에요. 그래서 자석 올가미 툴을 선택하시고 빈도수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빈도수는 100으로 맞출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 요 라인 중에 선 부분을 그냥 클릭하시고 여기 경계선을 클릭하시고 마우스는 뗀 상태로 끌고 가요. 그러면 이렇게 정점이 따다다닥 찍히면서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편하게 선택할 수가 있죠. 자, 추가로 좀 더 설명드리자면 아까 빈도수를 제가 100으로 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빈도수라는 게 아까 정점의 빈도예요. 얼마나 정점이 많이 찍히느냐. 빈도수를 적게 하면은 이렇게 정점이 많이 찍히지 않아요. 그 대신에 이제 정점이 많이 찍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선택할 때 외곽이 좀 잘 안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잘 잡혔는데 그래서 빈도수는 100으로 놓고 선택하는 게 아마 좀 더 편하실 거고요.
또 이걸로 이제 선택하실 때 주의사항이라고 한다면 요 경계 라인을 일단 클릭해 놓고 굳이 마우스를 누르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마우스를 그냥 몸체만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끌어주시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잡힙니다. 요 처음점 끝점이 닿을 때 동그란 표시가 나오는데 이때 클릭하시면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예요. 다시. 자, 내가 만약에 정점을 찍고 끌을 때 잘못해서 이렇게 삐져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 정점이 전에 입혀진 정점들이 이렇게 지워져요. 그래서 정점을 지워가면서 선택력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마그네틱 라소 툴로 선택하시면 보다 편하게 선택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 이동 툴로 움직여서 이렇게 복사하면 완성. 자, 한번 마그네틱 라소 툴, 즉 자석 올가미 툴로 한번 이렇게 캔들을 따서 한번 옮겨 보세요. 자, 요거 지울 때는요, 이동 툴에서 혹시 옵션 바에 자동 선택이 체크되어 있는지 한 번만 봐주실래요? 여기가 체크된 상태로 하는 게 좀 편해요. 자, 이동 툴에서 자동 선택이 체크되어 있는 상태로 여기 있는 요 양초 캔들을 선택하시면 해당 레이어가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내가 만약에 수정하거나 이동하고자 하는 레이어를 클릭하시면 해당 레이어가 선택이 되는 게 바로 자동 선택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캔들을 제거할 거라서 저는 캔들을 찍었더니 레이어 4번이 선택이 됐고요. 제거하려면 딜리트 누르시면 쉽게 제거돼요. 아까 이 캔들을 가져온 거는 캔들이 너무 크죠? 그럼 우리 아까 전에 크기 조절하는 게 컨트롤 T였어요. 그죠? 그래서 캔들 선택하시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는 적당하게 마음에 드는 사이즈로 조절해 보세요. 마음에 들게 조절되거든 엔터. 이번에 예제는요, 여기 두 번째 있는 블랭킷 요거를 좀 가져와 보자.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육각형의 배지 모양이 장식이 달려 있는데 얘를 이제 한번 선택을 해보고 싶어요. 네, 이 부분을 보시면은 주변에 빨간색으로 선이 좀 복잡하게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 상태로 자석 올가미 도구로 따려고 한다면 이게 영역이 엉뚱하게 이렇게 따질 거예요. 따기가 힘들겠죠? 그러면 얘는 일단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각이 져 있다라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선택하기 좋은 툴은 다각형 올가미 도구가 되겠습니다. 다각형 올가미 도구를 선택하시고 처음 정점 위치를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정점이 생겨요. 그리고 두 번째 정점 위치를 클릭, 세 번째 정점 위치를 클릭. 잘못 클릭한 경우는 딜리트를 누르시면 다시 이렇게 정점이 풀리니까 참고해 주세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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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끝점 맞닿을 때 동그라미 뜨면 또 한 번 클릭. 그럼 이렇게 육각형 모양을 쉽게 선택할 수가 있고, 아까처럼 얘를 뜯어서 이동 툴로 이 육각형을 끌고 오면은 이렇게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 조절해서 엔터.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화분에 이런 어떤 장식이 있는 것처럼 만들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편집해 보시고요. 잘 되시거든 일단 여기까지만 좀 설명하고 조금 쉬었다가 8시 10분에는요. 빠른 선택 툴과 자동 선택 툴 두 가지 더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어서 뒤에 내용 또 들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파일의 열기. 이번에 가져올 그림은요. 여기 피망 그림이 있어요. V하더2. 요 그림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 열기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피망 그림이 가져와졌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탭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서 이렇게 뜯어내 놓을게요. 자, 얘는 동그랗지도 네모나지도 않고요. 그리고 모양이 보면은 좀 약간 피망 모양이다 보니까 울룩불룩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럴 때 선택하기 좋은 툴은요.
아까 전에 배운 툴로는 자석 올가미 툴이 선택하기 괜찮으실 건데 지금은 우리가 색상을 가지고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제일 쉽게 선택할 수 있는 툴은요, 빠른 선택 도구라는 툴이 있어요. 요거는 클릭하시고 여기 이제 브러쉬 크기가 저가 좀 크죠? 그럼 브러쉬 크기를 요 옵션에서 적당하게 조절을 해요. 옵션 바에서 브러쉬 크기를 적당하게 조절하신 다음에 이 그림 안쪽에서 누르시면서 끌면은 쉽게 선택이 됩니다. 브러쉬의 크기를 조절하시는 거는 왼쪽에 대괄호를 누르면 브러쉬가 10포인트씩 작아지고요. 오른쪽 대괄호는 브러쉬가 커지게 되니까 참고해 주세요. 옵션에서 조절하셔도 되지만 왼쪽 대괄호는 브러쉬를 작게, 오른쪽 대괄호는 브러쉬를 크게 만드는 거고요. 적당한 브러쉬 크기로 만들어 놓고 요 피망 안쪽에서 이렇게 끌어서 선택하시면 돼요. 브러쉬 작게 하는 게 왼쪽 대괄호, 브러쉬를 크게 하는 게 오른쪽 대괄호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빠른 선택 툴로 안에서 그냥 끌어서 선택하시면 선택 영역을 굉장히 쉽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퀵 셀렉션 툴은 장점은 지금처럼 빠르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지만 단점은 정밀하게 선택할 때는 좀 쓰임이 좀 덜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사실 GTQ 시험은 정밀도보다는 속도예요. 1시간 반 만에 내가 4개의 작업을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속도가 뒷받침돼야 되는 시험이다 보니 아마 선택하실 때는 퀵 셀렉션 툴을 좀 많이 활용하시게 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선택을 하셨다면 이동 툴로 끌고 오시면은 이렇게 피망을 갖고 올 수가 있죠. 그 다음 컨트롤 T로 크기는 적당한 크기로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피망 하나를 가져와 보세요. 자, 그림 가져오셨다면 이 클럭.jpg도 탭을 이렇게 뜯어서 배치를 해 놓을게요. 자, 이 배경에 지금 있는 요 시계 같은 경우요, 요 배경 부분이 지금 흰색이죠, 거의. 그럼 우리가 이 시계를 선택하실 때 방법으로 말씀드리면 자석올가미 도구로 따도 되긴 하겠지만 아마 요 선 있는 부분을 따시기가 좀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빠른 선택 도구의 경우도 사실 대충 선택하는 부분에서는 가능하지만 가는 영역을 선택하기는 적당치 않습니다. 그러면 요거 시계를 우리가 좀 유용하게 선택하기 위한 방법으로는요, 일단 배경색이 거의 흰색이다 라는 부분에 착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배경 부분을 선택을 해서 선택 영역을 뒤집는 방법으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빠른 선택 툴을 오래 눌러보시면 자동 선택 도구라는 게 나와요. 자, 자동 선택 툴 골라주시고 여기에서 허용치라는 거는 색상이 선택되는 것을 허용되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값은 원래 기본 값은 32 정도로 되어 있고요. 이 흰색 영역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흰색 영역이 선택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선택 영역 더하기 상태로 더 선택을 해야 되는 영역을 찍어주시면 이렇게 흰색 근처의 색깔들이 선택이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이 자명종 시계를 제외한 나머지 흰색 배경들이 모두 선택이 됐죠. 자,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선택에서 반전, 이게 단축키는요,
컨트롤 쉬프트 I예요. 선택 영역 반전을 해주시면 지금 선택되어 있는 흰색 배경이 선택이 풀리면서 지금 선택이 되어 있지 않은 자명종 부분이 선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동 툴로 가져오시면 이렇게 자명종 시계만 따로 떼내어 올 수가 있습니다. 크기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해 주시면 되시고요. 한번 가져와 보세요. 이렇게. 여기도 잘 가져오셨는데 자명종 시계의 흰색 부분들이 좀 보여요. 다시 한 번만 가져와 볼게요. 잘하셨는데 몇 가지 선택할 때 영역을 좀 덜 잡으셨던 것 같아요. 자, 선택은 자동 선택도구로 선택하실 거고요. 클릭 한번 해볼까요? 이 안쪽도 선택할 거니까 선택력 도구로 클릭. 자, 여기 그림자 있는 데도 클릭. 여기도 클릭. 여기다 클릭. 여기 덜 선택된 부분도 클릭해주세요. 그림자 있는 부분. 여기도 또 선택해볼까요? 거의 다 잡은 것 같은데. 네, 거의 다 됐어요. 이 금속 부분 먼저. 아니, 여기 부분 좀 찍어볼게요. 그리고 한번 찍을게요. 그래서 마우스로 찍는 부분과 거의 그래도 색깔이 비슷한 색깔들을 선택하는 툴이에요. 그럼 지금 시계를 뺀 나머지 배경부터 선택을 한 거죠? 그럼 선택력을 반전할 때는 컨트롤 쉬프트 누르면서 I. 그럼 선택력 반전이 돼서 시계 부분이 선택이 되고 나머지 배경 부분은 선택이 풀린 거예요. 자, 여기서 이동 툴로 시계 안에서 끌고 이쪽으로 당겨요. 네, 그리고 얘는 닫으면 돼요. 크기 조절해서 배치합니다. 잘 가져오셨나요? 네. 허용치라는 게 뭐냐면 색상이 선택되는 정도를 보여주는 게 허용치예요. 그 허용치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하고 일단 좀 나머지 부분들 더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일단 설명을 좀 드리기 쉽도록 일단 피만 그림을 기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빨간색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빨간색이 다양하죠. 어떤 색깔은 좀 밝은 빨간색, 어두운 빨간색, 또는 짙은 빨간색. 빨강의 종류가 진짜 많아요. 그죠? 자, 여기 선택 툴에서 자동 선택 도구의 경우는 허용치라는 값이 있습니다. 이 허용치가 뭐냐면 빨간색을 어디까지를 내가 같은 영역으로 칠 것인지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기본값은 32로 되어 있긴 한데 뭐 외울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제가 10인 상태로 요 영역, 빨간색 영역 한 곳을 찍어 볼게요. 자, 허용치가 10은 적은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찍은 이 빨간색과 거의 비슷한 빨간색들이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허용치 값을 이번에 좀 넉넉하게 한 70 정도 크게 줘볼게요. 자, 그럼 똑같은 영역인 이 위치를 찍어보면은 어떻게 선택되냐면 더 많은 영역의 빨간색이 선택이 됩니다. 굉장히 넉넉하게 줬으니까 주황색 영역의 일부도 빨간색으로 선택이 된 거죠. 만약에 허용치를 제가 아까처럼 35 정도 줘볼게요. 그러고 여길 찍으면 아까보다 한 중간 정도 선택이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허용치라는 거는 그러니까 색상의 포함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적당할 것 같아요. 이해되셨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선택 도구로는 사각형 선택 툴, 그리고 원형 선택 툴, 그리고 우리가 사각형이고 원형이 아닐 때 선택할 수 있는 다각형 올가미 툴, 보통 각진 도형을 선택할 때 이용하겠죠. 그리고 자석 올가미 툴, 요거는 이제 경계선이 좀 명확할 때. 그 다음에 빠른 선택 도구로 빠르게 선택도 해보았고, 자동 선택 도구로 색깔이 같은 영역을 선택해보기도 했어요. 여기까지 어렵지는 않으셨어요? 물론 선택 툴이 요것만 다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우리가 펜 툴을 배우면서 패스로 선택 영역을 만들기도 할 텐데요. 그거는 좀 나중의 일이고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서 지금 기본 포토샵 부분에선 지금은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예요. 저희 책 나갈 때쯤에 그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선택 영역에 대한 툴은 거의 다 배웠기 때문에 선택을 하시는 거는 이제 크게 문제사항이 되진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동 툴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동 툴 잠깐만 눌러주세요. 이동 툴은 내가 원하는 레이어를 클릭하시면 해당 레이어가 자동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선택이 되고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었어요. 그쵸? 만약에 피망을 선택하고 끌면은 피망이 이렇게 내가 원하는 위치로 움직여집니다. 그런데 이때 말이죠. 이동 툴에서 Alt를 누르면서 끌을 때는 이렇게 두 방향 화살표가 두 개가 겹쳐져 있는 모양이 뜨죠. 이때 끄는 건 복사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피망이 여러 개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복사해서 쓰시는 것도 가능하겠죠. 물론 너무 똑같은 방향으로 있으면 뭐랄까 심심하고 재미없으니까 컨트롤 T로 약간 뭐 회전을 해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시면은 보다 좀 더 사실적으로 복사를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복사는 이동은 그냥 이동 툴에서 끌면 되지만 복사를 하실 때는 Alt를 누르시면서 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도구를 선택하고 또 내가 원하는 어떤 그림을 선택하고 Alt 누르면서 끌면 해당 레이어가 복사가 되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복사된 레이어를 지우려면은 딜리트를 누르면 쉽게 제거가 되니까 그것 또한 확인해 보세요. 이게 지우다 보니까 잘못해서 자명종을 지워버렸어요. 그쵸? 자, 이럴 때 되살리려면 컨트롤 Z 누르시면 되살려집니다. 근데 다시 한번 컨트롤 Z를 누르면 더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아까 지워진 게 다시 지워지네요. 그죠? 자, 그럼 내가 더 전전 단계로 실행 취소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컨트롤과 Alt를 누르시면서 Z를 눌러보세요. 컨트롤 Alt Z는 전전 단계로 실행 취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무 실행 취소시켰다, 다시 실행시키겠다 할 때는 컨트롤 Shift Z는 다시 실행을 말합니다. 이건 이제 질문에 있어서 설명은 드렸지만 좀 중요한 부분이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여기도 메모는 해둘게요.
선택 능력이 아니라 실행 취소는 컨트롤 Z. 전전 단계 실행 취소. 컨트롤 Alt Z. 그리고 다시 실행. 이거는 컨트롤 Shift Z.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게 처음부터 단축키를 다 외우고 하면 참 좋겠지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메뉴에서도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런 표시 보여요. 요게 작업 내용, 즉 히스토리 패널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눌러보시면 이전에 했었던 작업이 여기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모두 저장되어 있다고는 하기 어렵지만 한 15단계 정도는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전으로 이렇게 돌아가시거나 내가 너무 돌아갔다면 이후의 내용에 해당 그 작업 내역을 눌러서 이렇게 되살릴 수도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시고, 아예 처음으로 되돌릴 때는 제일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을 누르면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요. 작업 내용도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혹시 여기 작업 내역이 없다라고 할 때는 창에서 작업 내역을 열어주시면은 바로 쉽게 꺼낼 수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그래서 단축키는 컨트롤 Alt Z. 만약에 단축키를 모를 때는 작업 내역에서 이전으로 돌려주시면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